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교통시설, 공간시설 제외한 나머지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그리고 이제 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 다섯 번째 강의안 올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고요. 이제 유통 공급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통 업무 설비고요. 유통 업무 설비는 첫 번째 일반 물류 단지,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유통시설, 운송하역시설, 저장 창고시설 이렇게 이제 각각 한 개 이상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서 상호 간의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표에 있는 유통시설, 운송하역시설, 저장창고시설 요게 이제 각각 한 개 이상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 업무 설비는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그리고 일반공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용도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근데 그 중에 대규모 점포 중에 대형 마트와 전문점은 자연 녹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공동구는 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그리고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해 가지고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도, 그러니까 수도는 여기서 상수도를 갖다 의미하겠죠. 그리고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지하에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미관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도로 구조를 제대로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그 공급 설비나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도로 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수도 시설 같은 게 하나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어디서 망가졌는지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됩니다. 공동구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은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서도 공동구에 들어가서 어디서 하수도 시설이 하수도가 잘못됐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구조를 보존할 수 있고요. 뭐 따라서 이제 교통도 그러니까 도로를 파헤치면 교통이 어려운데 교통이 이제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구는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파리에 대규모 하수도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내부에 수도관, 상수도겠죠. 그리고 전선을 수용한 것이 시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각 도시에 급속히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처음에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사실 뭐그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하에다가 넣기는 힘들었겠죠. 그리고 한꺼번에 넣긴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그 뭐 경제 발전하는 그 속도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전선도 이제 그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지상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건 이제 많이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다 설치했고 그리고 수도관,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하에다 설치했는데 제각각 설치를 했던 거죠. 통신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설비들을 한꺼번에 지하에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하면 좋은 거 뭐 한 세 가지 점에서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빈번한 노면 굴착에 의한 교통장애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의 내구력을 증대시켜서 노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구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를 여러 번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면 뭐 교통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뜯었다 다시 또 그 노면을 갖다가 뭐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아스팔트로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하면 좀 내구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면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거 매번 아스팔트를 새로 깔든지 뭐 또는 콘크리트를 새로 깔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갖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 노상에 있는 공작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노면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어떤 도관이 있을 텐데 그 도관의 유지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수리도 용이하게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노면의 이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실은 이렇게 그 보도 걸어가다 보면은 전봇대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보도를 갖다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봇대를 없애고 정말 전력망을 지하에다가 공동구로 구축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면의 이용 가치를 도로면이나 아니면 보행도로면 보행도 전 노면을 이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에 이렇게 공동구로다가 수용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거기 도관이 있겠죠. 뭐 상수도관도 있을 테고, 하수도관도 있을 테고, 뭐 할 텐데, 자, 그 도관이 지하에 묻혀 있으면 사실은 유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동구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계를 통해 가지고 기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 관리하는데 확실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로와 도시의 미관을 개설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전봇대 그리고 정말 전기선들 쭉 있고 그러면 미관이 좀 아무래도 해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정말 제대로 설치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각종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기망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스는 뭐 가스를 좀 맡아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민간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는 이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를 관리를 하고 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좀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이나 뭐 아니면 또 이제 통신회사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정말 공동구를 개설할 필요 정도나 또는 시기가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넣기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도 일종의 망이 될 텐데요. 이 망을 공동구 망을 설치하는데 구축을 하는데 처음에 구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 같으면은 그걸 파헤치고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기존 가로에는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가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계획하고 도로를 만들면서 그 밑에다 공동구를 집어넣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설치 기준도 요 밑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죄송합니다. 유통 공급 시설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요. 자, 먼저 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는 관로 등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수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상수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공급 설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 설비는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중에서 발전시설, 변전시설, 그리고 송전선로, 배전사업소까지를 전기 공급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배전 선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는 처음에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요. 이게 발전시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을 합니다. 변전을 해가지고 전압을 이제 다르게 하죠. 그래서 전압을 뭐 굉장히 높게 이제 고압으로다 이제 바꾸고요. 그걸 송전선로를 통해 가지고 배전 사업소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전 사업소에서 좀 또 전압을 낮추죠. 그래서 전압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220V 이 정도로 이제 전압을 낮춰가지고 각 가정으로 배전 선로를 통해 가지고 또 말하자면 운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배전사업소까지를 전기 공급 설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가스 공급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설비는 고압가스 저장소 그리고 고정식 압축 천연가스 이동 충전 차량 충전 시설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의 용기 충전 시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시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까지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압축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압축 천연가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CNG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거 보면 뭐 CNG 충전 차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CNG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는 LPG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LPG, 액화석유가스, LPG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도시가스는 대부분 LNG 또는 LPG, 그래서 LNG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NG, LP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스 공급 설비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열 공급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열원 시설,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시설이죠. 그리고 열 수송 시설, 가스를 갖다 이제 열 공급 설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 시설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 그리고 무선 설비, 유선 방송국 설비, 종합유선 방송국에 이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방송통신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대규모 점포, 그리고 임시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유통, 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까지를 시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도 이 그 유통 공급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 저장하는 시설, 그리고 송유 시설, 송유관, 위험물 저장소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유통 공급 설비에 대해서 유통 공급 시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공공문화 체육 시설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근데 대학 중에서 대학원 대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이 있고요. 원격대학 중에도 이제 사이버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원격대학 뭐가 있느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이 원격대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각종 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까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건전한 교육 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지역 전체의 인구 규모 및 취약률 등을 감안해서 학생 수를 추정하고 지역별 인구 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더 낮은 비율로 설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죠. 좀 그 아동들이 이제 다니는 데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통학 거리는 1,500m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 기준을 만들어 놓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설치 기준에 좀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이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체육시설, 일반적인 체육시설, 경기장시설,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전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거한 여러 가지 용도 지역에다가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도 또 예외가 있죠.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체육시설을 공급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물론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세 번째는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은 두 가지,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뭐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권 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추어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 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 청소년 수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평방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요.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원지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에 원지가 처음에 뭐 임야였다라고 하면 임야 형태로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유흥업소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하고 가까운 곳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같으면은 이제 유흥업소 같은데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전용 공업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나머지 것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공공청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해서 주한 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그리고 교정시설 가운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리심사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문화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의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의 시설,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전문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연구시설은 과학, 기술, 학술, 문화, 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공공직업훈련시설도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큰 다섯 번째 그 도시계획시설의 분류가 이제 방제시설이죠. 기반시설의 분류가 방제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상에 강화한
비, 눈, 서리, 이슬, 우박 등의 강수가 모여서 흐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유로니까 이제 흘러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물이 흘러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막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하천을 정의를 하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땐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서 흐르는 물길을 하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운하까지 이 네 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하천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 제내지는 이제 제방 안쪽에 있는 지역, 뭐 제방 안쪽에 있는 토지,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방 안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방하고 제방 사이에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방 안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거기를 갖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뚝으로다가 그러니까 제방으로다가 좀 안전하게 유지되는 그 저기 막 뭐라 할까요? 그쪽을 갖다 이제 제 내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내지에 비가 내린다든지 하면 물이 이제 흘러내릴 텐데요. 그걸 갖다가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천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방수 설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나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여기에 이제 복귀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귀되는 하천은 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면 안 되겠죠. 하천을 복귀하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라든지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 운전 연습장, 녹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운하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이 겪어봤죠, 운하. 그래서 주로 지역 간의 내륙수 운을 위하여, 그러니까 물길을 통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다도 있을 수 있지만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물길로 운송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운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유수지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수지는 유수시설과 저류시설 이 두 가지를 유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수시설은 집중 강우로 인해서 급증하는 그 제내지 그리고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유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류시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의 수위가 뭐 하천이라든지 뭐 이런 수위가 낮아진 다음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저류시설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유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수시설은 하천변이나 주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저지대에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수시설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뭐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요.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시설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류시설들이 정말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 가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중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천하고 유수지 외의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한 댐과 제방, 방해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서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공작물, 공유수면을 저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그럼 우리가 흔히 바다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수지 그 물이 이제 차 있죠. 그럼 그것도 이제 공유 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방화 설비는
뭐 당연히 화재를 막기 위한 설비를 갖다 의미하겠죠. 근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방화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 가운데 소화 용수 설비, 그러니까 불을 끄는 데 쓰는 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 그 소화 용수 설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그다음에 방제 시설 가운데 방풍 설비도 있습니다. 방풍 설비는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토사, 흙이라든지 뭐 모래, 그리고 먼지의 이동, 대기 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세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방풍림 시설, 방풍 담장 시설, 방풍망 시설이 있습니다. 방풍림 시설이라고 하면 수풀림자를 썼을 테니까 이제 숲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방풍 담장은 담장을 세우는 거겠죠. 그리고 방풍망 시설은 망을 갖다가 설치한다? 예, 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비닐망 등을 설치해 가지고 방풍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방풍 설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 방수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설비는 저지대 또는 지반이 약한 지역에 뭐 내수가 범람을 한다든지 하천, 뭐 계곡, 뭐 이런 것들이 범람을 한다든지 또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방수 시설을 방수 설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방 설비입니다. 그래서 사방 설비는 사방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그리고 사방 사업을 위하여 파종, 식재된 식물을 갖다가 사방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방 설비는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또는 이제 그 산지의 붕괴, 그리고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 날림, 뭐 이런 것들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산지 사방, 그리고 이제 해안 사방, 야계 사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사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리고 태풍,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 이제 나무가 뽑혀가지고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물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산 같으면 대부분 계곡이 있죠. 산과 산 사이니까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비가 좀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계곡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넘치면서 거기에 뭐 흙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나무 통째로 뽑혀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고요. 해안 사방은 이제 모래가 조금씩 쓸려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이제 쓸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게 이제 해안 사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계 사방은 이제 들 야자를 쓰니까 이제 산지는 아니고요. 산으로 된 지역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들 같은 데도 저 계곡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그 계곡물이 범람을 하고 그러면서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방제 시설의 마지막 방조 설비입니다. 방조의 조자는 이제 그 조수를 갖다 의미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방조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방조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만시설, 어항시설 뭐 이런 데 이제 방조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방조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조 설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크게 6번째 구분이 이제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뭐 아주 크게 이렇게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장사시설이 먼저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이 장사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잘게 쪼개가지고 기반시설에 포함을 시켜놨었는데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다가 해놨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한꺼번에 장사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은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화장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묘지도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중에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까지를 공동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납골시설, 납골당 뭐 이렇게 이제 부르던 거예요. 근데 이 납골시설, 납골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무섭지요. 뼈를 수납하는 시설, 뼈를 수납하는 곳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봉안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봉안시설도 있고요. 공설 봉안시설도 있고요. 공설이라고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공공기관이 이제 설치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설 봉안시설 중에는 일반의 사용이 제공하는 봉안시설까지를 봉안시설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수목장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하고 그 화장을 한 것을 갖다가 이제 나무 밑에 이렇게 뭐 묻어둘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나무에다 이제 나무 그 숲에다 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 자연장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는 공설 자연장지 그리고 법인 등의 자연장지 중에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보전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중에 도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이제 집 유장, 축산물 가공장, 그리고 축산물 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종합의료시설이고요. 종합의료시설은 주로 이제 종합병원을 갖다 의미하겠죠.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 이상의 병상, 그리고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춘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갖다가 종합의료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합의료시설은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기반시설을 나눴을 때, 크게 나눴을 때 마지막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정의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수도가 있고요. 그래서 하수도는 공공하수도 중에 간선 기능을 갖는 하수관, 관로가 되겠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하수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는 자, 폐기물 처리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재활용 시설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외도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 같으면은 제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 기초시설 가운데 새롭게 들어온 게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그걸 이제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좀 밑에다가 이제 빗물을 모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류 시설이 있거든요. 그 저류 시설에서 모아놓은 그 빗물을 갖다가 또 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게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은 뭐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폐수 수탁 처리업 시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광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까지를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폐차장은 뭐 자동차 폐차업에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폐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은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달달달 외우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크게 7가지로 좀 중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6개의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46개의 시설 각각 중에 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꼼꼼히 좀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 몇몇 가지는 특히 뭐 공원의 도시공원의 배치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공동구도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조금 길게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세요.